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수익을 부르는 흥이 나는 투자, 증시가 핫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로봇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9월 2일에 공략해드렸던 T로보틱스 무려 23%의 수익률을 달성해준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우로보틱스 47%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26,60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 AI가 12%의 수익률, 노루페인트도 10%의 수익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휴스틸 단기간 안에 2.4%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4,345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9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수익날 가능성이 큰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서 수익 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으로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 오늘 간만에 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뭐지?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9월 17일 국내 증시가 왜 간만에 차익 매물이 나왔는지 잠깐 영웅 전찬남과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마지막에는 우리 또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영웅 전찬남의 히트 종목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은 영웅 전찬남의 종목으로 수익 보시고 힐링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국내 증시의 흐름이 조금 어땠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 보실 거 없습니다. 빨강색 체크박스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같은 경우가 전일은 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선에서 마감했지만은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약세 마감을 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148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데 일단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를 떨구게 만든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 뭐냐면은 간만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최근에는 1조, 2조 가까이 매수했다고 하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142억 정도를 매도했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매도했고 한마디로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기관 합쳐가지고 5천억 가까이 되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자체가 오를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왜 9월 17일 그동안 잘 나갔던 코스피 코스닥이 3,400도 돌파했던 코스피가 왜 오늘은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조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가 배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자동차만 25%다. 반도체랑 의약품은 자동차에 좀 부과했던 좀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랑 의약품 관세는 자동차보다 높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백악관을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 잡히기 전에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가 미국 백악관에 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악수까지 하게 된 배경이 3,500달러, 3,500억 달러입니다. 500달러가 아니에요.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이거를 미국에 그냥 현금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어떻게 보면 구두 협의를 했고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지난 8월 25일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서명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대를 한 거였고 근데 실제 아무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빈손 귀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 정도로 아예 확정이 됐다고 하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25%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관세가 25%예요. 일본과 다르게 25%. 한마디로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100%,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 실제로 대한민국 산업 같은 경우가 좀 상호관세 하기 전보다 상호관세 이슈로 인해서 크게 조금 위축이 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내 증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간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하락했고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배드 뉴스도 있습니다. 나쁜 뉴스 어떤 거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중동 지역을 계속 쑤시고 있습니다.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계속 조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폭격을 하고 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좀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 변수가 또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글로벌 경기 회복은 더 늦어지니까는 이건 역시도 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또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하락이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배드 뉴스로 하나 또 가지고 와봤고요. 그렇다면 배드 뉴스만 있으면 너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너무 우울하잖아요. 좋은 뉴스, 굿 뉴스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어떤 거? 네, 드디어 이재명 행정부가 고집을 꺾었어요. 어떤 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코스피가 3,100까지 나 살려 하면서 뚝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대주주 기준을 50억, 현행을 그냥 현재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코스피가 악재를 해소하고 3,450까지 바로도 수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5천을 가게 되는 그런 조금 발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좋은 뉴스, 굿뉴스로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굿뉴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달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운, 금리 다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운, 계속 해야 된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릴 때 멍청이, 바다의 보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번엔 노골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롬 파월 의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인 제롬 파월은 0.25, 한마디로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빅컷, 빅스텝 수준으로 0.5%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두에 둔 것보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금리를 더 많이 내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FOMC 회의가 이제 아무래도 내일 정도에 또 내일 새벽에 개최가 되고 그리고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인하 폭에 따라서 사실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오늘의 하락폭을 조금 메꾸면서 재차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좋은 뉴스까지 말씀드렸으니까는 이제 코스피 방향성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코스피 방향성은 어디까지나 영웅 전찬음이 보는 시선에서 한국 주식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최고 3,450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지수보다도 저는 더 약세가 나올 거다. 한마디로 계속 불기둥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물기둥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이 종목 저 종목 막 사지 말고요.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안에 종목들은 5개 미만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장을 가시든 아니면 마트를 가시든 백화점을 가든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이 종목 이것저것 막 사지 않잖아요. 실제 주식 같은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가서 이것저것 막 사서 여러분들이 조금 환불이라도 하고 싶을 때 환불이라도 가능하지만은 그런 데는 주식시장은 환불조차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막 담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종목에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세요. 대형주 위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처럼 시가총액이 최소한 몇 조 이상이나 되는 그런 회사들의 대형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시청자분들은 너무 무거운 회사, 엉덩이 무거운 회사 아닌가요? 이런 회사 투자하기 힘들어요. 너무 느리게 올라가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시가총액이 얼마? 1,000억 정도라도 되는 회사 공략하셔라. 괜히 EID, 이하전기 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이트론 상패한다는데 들어가야겠다. 상패빔 나올 거야 하면서 시가총액 50억도 안 되는 회사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돈 1시간도 안 돼서 날려먹지 마시고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 좀 투자해가지고
더디더라도 수익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 나왔습니다.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요.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번은 계속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다가 코스닥이 다시 올라갈 거라 봐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가 대주주 요건이 50억 정도 현재 제도에 유지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상승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정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거래소에 있는 종목도 투자할 때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진짜 확실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나는 당신이 한국말을 해서 한국말로 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막상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난 진짜 모르겠다. 어떤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난 그 종목을 몰라서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거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다고 하시면은 여기입니다. 방송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다가 여러분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켜셔가지고 들이대시면은 초록색 창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히트 종목과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날지 모른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만 콕콕 집어들여서 콕콕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겠습니다.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영웅 전찬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아나운서님? 네. 너무 사소한 질문이죠?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너무 뭔가 질문이 질문답지 않은데 오늘 혹시 며칠입니까? 오늘 9월 17일이죠. 9월 17일이죠. 네. 오늘 9월 17일이고 제가 이 9월 달에 증시 콜라텍 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9월 언제죠? 9월 1일부터 8월 달 종목은 보지도 않을게요. 9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이 5개 종목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소개드렸고 이 종목이 수익 날 가능성이 크니까 공략해봐라 좀. 그냥 방송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공략해라.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우로보틱스 볼까요? 이 나우로보틱스 9월 1일 달에 여러분들께 2025년 하반기는 이 한 종목만 투자해도 수익 크게 볼 거다. 주식 농사는 이 나우로보틱스로 끝내라. 얘기 드렸어요. 실제 나우로보틱스 몇 프로 올라갔어요? 47%입니다. 47%. 근데 좀 아까운 게 있더라고요. 3%만 더 올라갔으면 50% 올라갔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지금 9월 17일이고 실제 주말 다 빼면은 10거래일 만에 47%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투자해서 이런 수익률, 이런 상승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영웅 전차함이 콕콕 집어주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 계좌의 47%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번 달에 이 나우로보틱스로 두 자리 수익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나우로보틱스 아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우로보틱스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은 T로보틱스라도 공략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T로보틱스는 나우로보틱스만큼이나 상승률이 크지 않지만 몇 프로 올랐습니까? 23%.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에 이어가지고 로봇이 앞으로 더욱더 발달하려면은 AI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바늘 가는데 슬 가고 슬 가는데 바늘 가는 것처럼 로봇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려면은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AI 테마로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마음 AI 가지고 오면서 마음 AI 역시도 10%, 1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가 수혜 종목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오션에 주목을 할 때 저는 마스가 하나오션에 주목을 할 때 하나오션에서 짓는 페인트나 삼박 건조 이런 것만 주목하지 말고 이제는 페인트에 한번 주목해보자.
해가지고 노르페인트 말씀드리면서 노르페인트로 10% 이상의 상승률을 단 일주일 만에 실거래일 5일 만에 여러분들께 또 상승 나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스가 수혜 주이면서도 상호 간세협정 수혜 종목인 어떤 겁니까? 휴스틸로도 물론 그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들 상승률로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2.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9월 1일부터 지난 9월 10일까지 아니죠 9월 9일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나우로보틱스, T로보틱스, 마음 AI, 노르페인트, 휴스틸 한마디로 5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5종목을 합쳤을 때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 딱 보면 알 거예요. 이거 2개만 해도 70%, 그리고 이거 2개만 해도 22%. 한마디로 92%, 휴스틸까지 합치면 94%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실제로 영웅 전천함처럼 9월 달에 5종목으로 95% 이상 상승률을 보여준 경제방송 전문가가 있을까? 제가 물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 사람 뭐야? 아니 뭐 재수 없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이렇게 팩트라고 또 안 믿으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증거 자료도 가져왔어요.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휴스틸 2.4% 상승 나왔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생긴 애가 접니다. 휴스틸 얘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9월 4일 생방송 종목으로 노르페인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나 또 체크해드리고 노르페인트 역시 이 시점의 방송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불기둥 나오면서 몇 퍼센트? 10%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마음 AI 역시나 12% 방송 시점 대비해서 추가로 상승 나오면서 12% 이상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 방송 언제 했습니까? 9월 2일에 요때 했습니다. 요때. 요때 공략해라. 이 자리를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한다. 차트로 봤을 때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다. 지금 이렇게 내려갔으니까는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갈 거다. 공략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23% 이상 상승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이때 제가 이렇게 입모양을 보면은 턴어라운드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아나운서님? 네, 그렇게 보입니다. 뒤이어서 볼게요. 9월 1일에는 나우로보틱스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요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마침 올라가고 있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너무 불안한 자리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추천해도 돼요? 했는데 아니다. 더 올라갈 거다. 더 아나운서님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더 올라갈 거다. 싫어요. 저는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세요. 쫙 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47%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영웅 전천함이 소개해드린 5종목이 총 95%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내가 수익에 간절하다고 하면은 오늘 방송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히트 종목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로봇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로봇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9월 1일에 공략해드렸던 나우로보틱스 무려 47%의 수익률을 달성해줬고요. T로보틱스도 23%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3,110원까지 고점 터치해줬습니다. 이 밖에 마음 AI가 12%의 수익률, 노르페인트도 10%의 수익률, 저희가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휴스틸은 단기간 안에 2.4%의 수익률을 달성한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대다수의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빠른 수익을 달성해줬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 오늘도 시장 자체가 하락은 나왔지만은 네. 상승 나온 종목도 있고 하락 나온 종목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이 딱 세 종목 집어 주시면은 네. 그 세 종목 그냥 아나운서님이 오늘 딱 나 이 종목 상승 나왔는데 이 종목이 왜 상승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이 종목이 하락 나왔는데 이 종목이 왜 하락 나왔는지 궁금했다. 네. 딱 세 종목만 집어 주시거나 한 종목만 집어 주셔도 그 종목에 네. 대해서 바로 즉석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시간만 가져볼 건데 네. 아나운서님 어떤 종목 제가 네. 오늘의 핫 이슈 종목으로 좀 해드릴까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수혜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오늘 진 매트릭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던데 도대체 왜 상한가 간 건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와, 좀 소름이 돋는 게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종목이 진 매트릭스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쟤들 뭐 하는 거야? 뭐 짜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만담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봤을 때 진 매트릭스를 바로 얘기하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세 종목 중에 하나인 진 매트릭스와 그리고 아이진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 에너비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왜 상승 나왔고 하락 나왔는지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바로 볼게요. 진 매트릭스 볼게요. 이 진 매트릭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원래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그런 치료제라든지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원래는 이게 그냥 저녁 방송이니까는 조금 가볍게 이야기할게요. 어려운 용어 쓰는 것보다 가볍게 이야기해야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편하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듣보잡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2019년도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주가가 갑자기 불기둥 보이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왜 상승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같은 경우가 미국 특허 등록에 의해서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궁경부암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는 그게 뭐야 할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20, 30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질환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좀 자궁경부암이라든지 자궁질환 같은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 백신 그냥 단순히 백신이라고 하면은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다? 치료 백신.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았을 때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그런 치료 백신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진매트릭스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진매트릭스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볼게요.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냥 주가가 재미없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도 2차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때도 주가 자체가 우리 이걸 보면 조금 진해가 생각나는 것처럼 계속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심심했던 한마디로 루즈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차트의 모습을 보면 알겠시겠지만은 캔들 봉의 모습을 보면 알겠시겠지만은 이거는 매도세보다도 매수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에 20% 이상 상승으로 저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공략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질문 주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도 20%또 그 다음 날도 20%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종목도 SGA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일단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허 등록입니다. 말 그대로 임상 3상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용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고 언제 차익 매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상한가인 종목과 또 상승 나올 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종목에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차익 매물 나왔을 때 최소한 이 정도까지 물기둥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거는 좋다. 매수하셔라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에 매도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위험한 투자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볼까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나 가져와봤어요. 어떤 거 가져와봤냐면은 이 진 매트릭스를 공략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시가총액이 651억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코스피든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의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회사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조금 싫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우리 이정 약속은 하자고 했잖아요. 1,000억 정도 되는 회사는 공략을 하자 했잖아요. 이 사이 600억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지 마시라. 그냥 버리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이진이라는 종목 볼까요? 이 아이진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나 저거 들어봤는데 했을 거예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회사로 분류가 돼서 한때는 주가가 2만 원까지도 갔었던 회사예요. 근데 현재 주가 얼마? 2,475원이네. 그리고 오늘 이 회사의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 거? 32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를 받은 거예요. 32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 한마디로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어떤 유상증자냐고 하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너희 회사에서 파는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 너희 회사 사업성만 봤을 때 너희 회사는 제2의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될 것 같아. 우리가 돈 투자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나 돈 없어요. 우리 회사 믿고 투자한 주주들한테 현재 주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 줄 테니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주고 돈을 빌려오는 형태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다. 그런데 이 회사가 평상시 같았으면은 320억 정도 되는 유상증자 소식이면은 별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리도 없어요. 주가가 2만 원까지 갔을 때는. 근데 현재 주가가 2,400원이면은 우리가 대충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일까? 근데 일단은 이 회사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 회사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보면은 669억이에요. 현재 이 회사 시가총액의 규모가 600억대인데 320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운영 자금보다 이 회사 시가총액보다도 50% 이상 자기 자본 대비 50% 이상인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는 건데 주가가 한가 안 나온 게 신기한 겁니다. 네, 10% 이상밖에 낙폭을 보이지 않는 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하지만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살려고 5억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금과 이자 하면은 엄청 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앙에너비스 볼게요. 네, 아이진 같은 경우도 매도 의견 드렸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진 매트릭스도 매도 의견 드렸는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나온 이유를 보니까는 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현지도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무수히 많은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의 정유 시설 같은 경우를 타격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인도잖아요. 네, 인도. 네, 인도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인도에서 수입한 걸 토대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원유 같은 경우가 러시아 정유 시설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너비스 오늘 주가가 22% 이상 상승 나오면서 17,790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꼬리가 밑으로 달렸어요. 근데 반대죠. 중앙에너비스는 개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진 매트릭스가 이랬으면은 지금 현재 이 중앙에너비스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매수세보다도 매도세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매도세가 많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쭉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앙에너비스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저는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에너비스를
팔지 못했던 시청자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대주주의 지분율도 높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유가 이슈 같은 경우는 국내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오기보다 이스라엘과 중동,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한마디로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쏘아 올린 상호 관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일으킨 중동의 분쟁, 그 다음에 또 이제 2027년 되면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 같은 이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국제 유가는 계속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이슈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이너비스는 괜찮다.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공략해야 될까요?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을 때 저는 15,000원 미만, 15,000원 미만의 중앙이너비스 공략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19 매수 의견 드리고요. 영웅 전참이 말하는 대로 바로 볼게요. 제가 지난 9월 9일에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사, 이 종목 팔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특징주였었던 툴젠 같은 경우를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와서 툴젠을 말씀드리면서 툴젠 주가가 음봉 나왔을 때 공략해 보세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한땐 주가가 7만 원까지도 갔었던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툴젠의 주가 제가 9월 9일 방송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딱 진짜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어요.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때 시기에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 방송 날에 주가 떨어질 때 공략해 보세요 말씀드렸어요. 주가 역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1차 상승, 2차 상승 나왔어요. 영웅 전참이 말한 대로 주가 떨어질 때 공략하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툴젠 하나로 15% 이상의 수익 또는 상승은 충분히 보셨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툴젠 하나만 맞췄냐? 아닙니다. 어떤 거 SGA 이거 볼게요. 이 SGA 같은 경우도 이때 방송을 했고요. 여러분들께 공략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공략하려고 SG 마세요라고 하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SGA는. 근데 실제로 제가 매도하라 말씀드리고 나서 3일 연속이나 물기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은 영웅 전차남이 진행하는 증시 콜라텍 이 방송만 여러분들이 시청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은 못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고, 영웅 전차남의 증시 콜라텍 방송 보시고 영웅 전차남이 이야기하는 종목만 공략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그냥 괜히 사가지고 손실 봐서 여러분들의 손가락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웅 전참이 콕콕 집어주는 히트 종목만 공략해도 수익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진매트릭스 매도 의견, 아이진 매도 의견, 중앙이너비스는 매수 의견 드리면서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살펴봤습니다. 진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아이진에 대해서도 매도 의견, 마지막으로 중앙 에너비스는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요, 수익을 부르는 흥이 나는 투자, 증시가 핫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공략하기 좋은 단 한 가지의 시크릿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을 발굴하는데 제가 몇 시간이나 걸린지 아십니까? 몇 시간 걸리셨나요? 3시간. 3시간이요? 네, 섹터 하나 정하는데 1시간 걸렸고요. 섹터 안에서 상승 탄력이 강한 종목을 찾는데 또 1시간 걸렸고요. 그 나머지 1시간 같은 경우는 기업 분석하고 재무가 멀쩡한지 이런 부분 찾는데도 또 1시간 걸려서 3시간을 공략했어요. 3시간을 와, 진짜로 이거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뭐 우리 또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 밥상을 저녁밥을 딱 준비하실 때 우리가 보통 물론 제 와이프는 밀키트를 준비해서 주지만은 보통은 밀키트보다도 직접 우리 어머니들이 채소를 사가지고 착착착 송송송 파송송 이렇게 썰어가지고 또 이렇게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네. 제 와이프와 다르게. 네, 근데 실제로 네, 이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도 늘 그렇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듣는 종목을 남들이 말하는 종목을 사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1시간이라도 종목을 발굴하는데 또 분석하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략한 종목은 손실보다 수익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3시간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아직 얘기조차 안 했지만은 네, 네. 몇 퍼센트 이상 상승 나올 거라 예상하세요? 아무래도 워낙 수익률을 좋은 종목들만 공략을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 중 죄송한데 네. 상승 나올 거라고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 드렸는데 네. 하락 나올 것 같으면은 10% 하락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20% 이상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20%. 저는 감히 방송에서 제가 원래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저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은 저는 50% 정도 예상한다. 50%요? 네. 네. 그냥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은행에 돈 넣고 현재 은행에 적금 상품 가입하신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그냥 저는 은행의 적금보다도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에 투자하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린 시간 가져볼게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9분입니다. 9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9분 동안 꼭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33%라고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저는 33% 예상하지 않아요. 네, 예상하지 않고 50%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왜 50% 이상 상승 탄력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누구랑 엮였다? 네,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적었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말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네,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섹터는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업 내용만 볼게요. 이커머스, 모빌리티 등 신규 시장의 페이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조금 지인한테 커피를 선물로 보내든 어떤 선물로 보내든 간에 카카오페이, 깨깨오페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터넷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선물을 보내주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저 역시도 어느 한 지인이 생일이어가지고 뭘 보내려고 했을 때 깨깨오페이 인증서가 안 돼가지고 선물을 못 보낸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더욱더 이런 시대로 진행이 될 거고 당연히 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냐면은 딱 모바일 페이 한마디로 이지페이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전문화된 한마디로 사업 좀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연구도 해서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실제로 게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음식점이나 또는 미용실이나 또는 이런 데서 어떤 걸 구매하거나 결제를 할 때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코인으로도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이 회사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는 그냥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핀테크의 대장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막 계속 이슈가 부각됐을 때마다 주가가 상한가 갔었던 회사입니다. 단순히 10% 20% 올라왔던 회사가 아니에요. 핀테크 이슈만 부각되면 바로 뉴스 기사에 상한가 갔었던 회사입니다. 볼게요. 이 회사의 고객사만 볼게요.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이 회사의 고객사는 웬만한 그냥 소비처, 유통처를 고객사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주 고객사 같은 경우는 금융입니다. 금융. 한마디로 우리가 STO 토큰 증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회사가 전부 다 파트너사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회사와 파트너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른 핀테크 수혜 종목에 비해서 대장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뒤이어서 볼까요? 제가 이거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재명 테마주다, 이재명 대장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어요. 최우선 국정 과제로 123건을 확정했다. 4년 연임제 이걸 포함해 가지고요. 그럼 국정 과제 지금부터 어떤 국정 과제를 개혁을 할 거고 조금 이거를 많이 바꿀 거고 그리고 또 이거에 따른 수혜주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를 다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무거운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한 한마디로 주제만 여러분들이 좀 정해 보셔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떤 거 여기에 꽂혔습니다. 토큰 증권 STO에 꽂혔습니다. 토큰 증권 같은 경우를 법제화 추진을 하려고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대 야소의 전국 형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면은 여당 쪽에서는 바로 추진을 하고 이게 또 대통령이 공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조만간 토큰 증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의결을 할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토큰 증권 입법화 가시권 언제 입법을 하고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니까 공략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벤처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거 토큰 증권은 정부 차원에서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다.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토큰 증권 STO 시장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367조 가까이 됩니다. 367조.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이런 중소벤처 중소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자금 융통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를 활성화화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저는 토큰 증권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이 될 거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라도 공략하시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도 나온 거고 그리고 오늘 영웅전차님이 준비한 이 회사 실적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꼭 체크하는 게 필수잖아요. 이거 보세요. 2025년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44%. 지금 불경기라고 하지만은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토큰 증권 히트 종목만 흑자를 낸 거예요. 올해 1분기, 2분기. 이 회사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장 공략해야죠. 뒤이어서 볼게요. 뉴스 기사 보시면은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히트 종목은 STO 정책 간담회 진행했을 때 주가가 20% 이상 상승 나왔다. 그리고 상한가, 아까 말했죠. 이 회사는 단순히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상한가 바로 가기 때문에 뉴스 기사도 상한가 나온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핵심 플랫폼 기술, 이게 블록체인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 급등 나왔다라는 뉴스 기사까지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익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과 꼭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토큰 증권 수혜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가 13,600원밖에 안 해요. 딱 접근하고 매수하는 데 있어서 공략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니죠. 굉장히 가벼운 가격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STO 토큰 증권 수혜 종목이고 그냥 정부 정책 수혜 종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STO 토큰 증권 이거 수혜 종목이고 대장 종목입니다. 이 종목 공략 안 하면은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공략했으면 좋겠고 목표가 17,000원 제시드립니다. 17,000원. 현재 주가 13,600으로 싸다. 너무 싸. 그러니까 꼭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고 QR코드 딱 띄워드립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시면은 영웅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록색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서둘러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